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딸이 학교에서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밤 잠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쇼핑몰에 가는 것조차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데이비드 엘머는 바로 그런 현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친환경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던 데이비드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린 놀라운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온 믿을 수 없는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총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데이비드 엘머는 시애틀의 고급 주택가 벨뷰에서 가족과 함께 겉보기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친환경 건축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아내 사라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15살 딸 조에는 학교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고 6살 막내 리비는 천사 같은 미소로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였죠. 데이비드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잘 정돈된 잔디밭과 고급 자동차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한국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며 유학 중인 여동생 마리엘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오빠, 나 한국에서 결혼하고 안 돌아갈 거야. 이곳은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데이비드는 전화기를 꽉 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놨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마리엘은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여기서는 진짜 살 수 있어.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두려워하며 살았잖아. 밤에 나가는 것도 지하철 타는 것도 심지어 쇼핑몰 가는 것도 말이야. 데이비드는 여동생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야말로 자유와 기회의 땅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살겠다는 건지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실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유독 크고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데이비드의 집 넓은 거실에서는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 조앤이 한국에 있는 마리엘 이모와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한국 친구들은 밤 10시에도 혼자 편의점에 가더라. 우린 왜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나도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고 싶어. 데이비드는 당연하다는 듯이 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조애나 밤에 혼자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지만 조애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아빠, 마리엘 이모가 보내준 영상 봤어?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웃으면서 다니던데. 바로 그때 거실 대형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또 다른 총격 사건이었어요. 현지 시간 오후 2시 30분, 오리건주 포틀랜드 대형 쇼핑센터에서 무차별 총격 발생. 단 12초 만에 3명 사망, 6명 중상이라는 붉은색 자막이 화면 전체를 가로질러 흘러갔죠. 데이비드는 조건 반사적으로 리모컨을 집어 재빨리 채널을 돌렸지만 이미 6살 리비까지 그 끔찍한 뉴스를 다 본 상태였어요. 리비가 아빠 무릎 위로 올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총 맞을까봐 무서워. 학교 가기 싫어. 데이비드는 딸을 꽉 품에 안으며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여동생 마리엘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 마리엘의 말에 일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데이비드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마리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데이비드 가족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데이비드는 계속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깍듯하고 친절한 인사,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얼굴에 담긴 여유로움과 평화로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엔 공항이니까 당연히 질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리고 서울 도심 거리를 걸으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특히 놀라운 건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1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걸어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미국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조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데이비드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봐봐. 저기 언니들 혼자 다니고 있어.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행복해 보여. 사라도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봤죠. 마리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언니, 오빠 여기서는 새벽 3시에 혼자 집에 가도 괜찮아. 진짜 안전하거든. 범죄율도 미국보다 훨씬 낮고 총기 사건은 아예 없다고 봐도 돼. 데이비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국에서 늘 볼 수 있었던 경계심이나 두려움, 불안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이 주일은 데이비드 가족에게 완전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첫 번째로 놀라운 경험은 둘째 날 밤 사라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적어도 $3,000에서 $5,000의 진료비를 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정확한 진료를 받고 고작 3만 원, 미국 돈으로 $23 정도만 냈거든요.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는 게 파산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인데. 조앤은 마리엘이 소개해준 한국 친구들과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데이비드가 혹시 모를 위험을 걱정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마리엘이 웃으며 말렸죠. 오빠, 여기서는 15살이면 충분히 혼자 다닐 수 있어. 지하철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해. 걱정하지 마. 과연 조앤은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여긴 진짜 삶이 있어. 미국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다고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돼. 친구들도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 리비도 호텔 근처 놀이터에서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처음으로 총이나 무서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라면서 매일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리엘의 남편 태우는 데이비드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데이비드 씨, 여기서는 아이들이 진짜 아이답게 살 수 있어요. 총기 걱정도 없고 납치나 강력 범죄 걱정도 거의 없죠. 학교 총격 사건 같은 건 뉴스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데이비드는 태훈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큰 결정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한 달하고 사흘 후 데이비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앤과 친구들이 거의 매주 가던 웨스트필드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 2시경이었고 조앤은 다행히 집에서 다음 주 시험을 위해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절친한 친구 올리비아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가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앤의 친구 엄마로부터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만약 조앤이 그날 함께 갔다면? 만약 조앤이 평소처럼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갔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죠.
조에는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방문을 잠그고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죠.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올 뿐이었어요. 리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나도 올리비아 언니처럼 죽을까봐 무서워 학교 가기 싫어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라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외출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됐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남편과 함께 가야만 했고 그것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골라서 가야 했죠. 데이비드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그리고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을 수 있구나. 올리비아의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흐느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데이비드는 자신의 가족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데이비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평화로운 이 주일이 자꾸만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올리비아의 장례식은 데이비드에게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17살 소녀의 하얀 관 앞에서 오열하며 무너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데이비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 없다고 마음 깊이 느꼈거든요. 이건 운명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11시, 데이비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한국에 있는 태윤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태윤 씨, 혹시 서울에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윤은 잠시 놀란 후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데이비드 씨, 물론이죠.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한국은 지금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데이비드 씨 같은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마리엘도 급하게 전화를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어요. 오빠 정말 잘 생각했어. 여기서 조앤이와 리비가 진짜 자유롭고 안전하게 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총 걱정하지 않고 말이야. 하지만 가족을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사라는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를 텐데. 데이비드는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총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올리비아처럼 되는 것보다는. 언어나 문화는 배울 수 있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아요. 조앤도 처음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싫다며 망설였지만 올리비아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생각나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거기서는 친구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지 않잖아. 그리고 마리엘 이모 말처럼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에 도착한 데이비드 가족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오피스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태윤과 마리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조앤은 강남에 있는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리비는 집 근처 유치원에서 한국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놀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의 첫 출근 날, 태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하시는 거 진심으로 환영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한국식 첫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도 시도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한강공원 산책로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또는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강변에서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리비가 아빠 손을 꽉 잡으며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진짜 무서운 꿈 안 꿔도 되죠? 총 나오는 꿈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딸을 번쩍 들어올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무서운 꿈 꾸지 마.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조앤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빠, 여기서는 올리비아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죠? 친구들이 갑자기 죽는 일 말이에요. 사라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이 나라에는 뭔가 사람을 진짜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데이비드 가족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모두 깊이 잠들었습니다. 총성이나 사이렌 소리,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말이에요.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데이비드 가족의 삶은 완전히, 그리고 놀랍도록 달라졌어요. 조에는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통학하고 친구들과 밤 10시까지도 영화를 보러 다니며 진짜 10대다운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로움이었죠. 데이비드는 태윤과 함께 진행하는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아떨어져서 프로젝트 의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사라는 처음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교 선생님과 간단한 상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늘었고 한국 문화와 음식을 배우는 재미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기와 한국 전통차 우리기에 취미를 붙였어요. 리비는 한국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놀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리비가 적응을 너무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어느 주말 저녁 7시 데이비드 가족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한강 위로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특히 리비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가장 크고 행복해 보였어요. 데이비드는 자전거를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감사함에 휩싸였습니다.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이란 총을 든 힘이나 무력이 아니라 총보다 먼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 바로 가족의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걸. 여기 한국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리엘이 옆에서 오빠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미국을 떠나온 것 후회하지 않죠? 가끔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데이비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하는 후회만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어. 데이비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